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비트코인은 84,000달러 주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전자산 금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고 다른 한쪽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매크로 역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 이번 영상에서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과 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쉽게 풀어보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별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연일 신고가,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조정 국면, 미국 금리는 높고 달러는 강세,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원인은 중앙은행들의 기록적인 금 매입입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금을 앞다퉈서 사들이고 있는데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의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을 적극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금 가격 상승을 주도한 금 매입 상위 중앙은행들은 중국, 러시아, 터키 등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견제 심리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으로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금값에 탄탄한 버팀목이 생긴 거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물가가 오를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실물 자산으로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인데 최근까지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 가치 불안 속에서 민간 투자자들 역시 금을 많이 찾았습니다. 요컨대 중앙은행과 개인 모두 금을 사들이는 쏠림 현상이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린 뒤 쉽게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면서 고금리 기조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당분간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라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금리가 높게 고정되면 시중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보다는 이자가 나오는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안팎이고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대로 내려왔으니까 실질 금리도 플러스권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까지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지만 2025년에 들어서 각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결국 크립토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이자 자산인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국채나 예금처럼 이자가 나오는 자산 대비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겁니다. 또 연준의 긴축 기조는 달러 강세로도 이어져서 신흥시장 등에서 달러를 흡수하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금리 플러스 강한 달러 이런 환경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역풍이 된 겁니다. 반면 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앙은행 수요 등의 특수 요인으로 이런 역풍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의 둔화입니다. 2023년 초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한때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렸습니다. 그 덕에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ETF를 통한 추가 자금 유입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57억 달러나 되는 신규 자금이 몰려들었지만 2월 들어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해서 그 가운데 53억 달러가 유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에는 단일주에 27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기록됐습니다. 그 결과 3월 중순까지의 연초 순유입액이 불과 1억 달러 남짓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또 글래스노드 등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올해 들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14억 6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도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생긴 흥분과 기대감이 진정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금 ETF에는 같은 기간 미국에서만 6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231억 달러 넘게 자금이 물렸습니다. 안전자산 ETF로 돈이 들어가고 비트코인 ETF에서는 돈이 빠져나온 흐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요컨대 비트코인 ETF 효과가 초기엔 강력했지만 지금은 한풀 꺾였다라는 겁니다. ETF로 인한 신규 매수세 유입이 둔화되자 비트코인 가격도 이전처럼 가파르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들의 자산 인식 그리고 시장 심리의 변화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 차이가 최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부각되는 안전자산 이미지가 굳건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위험, 경기 침체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커질 때마다 금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전쟁 리스크가 부각되자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등 위험자산을 팔고 금을 사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질 정도의 리스크 회피 국면에서 금은 오히려 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인플레이션 해치에 대한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최근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위험자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연초 이후에 두 자릿수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오히려 약 11%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이번에는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투자자들의 인식 차이에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검증된 자산인 반면 비트코인은 역사도 짧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안전판으로 여기기에는 아직까지는 신뢰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실제로 올해 초 나스닥 등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기술주가 흔들릴 때 비트코인도 함께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은 불안할 때 오르는 자산, 비트코인은 유동성 좋을 때 오르는 자산, 이런 기존 이미지가 이번에도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은 9세대의 부의 방패로서 불확실성 속에서 빛나고 비트코인은 신세대의 도전이지만 아직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 차이가 동일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금과 비트코인의 희비가 엇갈리게 만드는 근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가늠해 볼 차례인데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금과 비트코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드디어 피벗, 다시 말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만약 올해 2분기나 3분기 어느 시점에서 경기 둔화 또는 물가 안정이 확실해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면 시장에 꽉 죄였던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선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등 이자 자산의 매력은 떨어지고 유동성의 흐름이 주식과 크립토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높은 금리라는 족쇄에 묶여있던 비트코인에게는 드디어 상승할 여지가 열리는 그런 호재입니다. 디지털 자산 봄날, 이런 게 다시 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이전 고점들을 시험하거나 넘볼 수도 있는 상황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약간 미묘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도 저금리 또는 완화적인 환경에서는 강세를 띠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정도면 경기 침체 위험 등이 현실화된 상황일 수 있어서 안전자산 수요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 떨어진 상황에 금리 인하라면 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매력이 줄어서 금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처럼 연준이 완화로 돌아설 때 금값이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피벗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 강세 재개, 금은 단기 조정 이후 완만한 흐름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럴 경우 달러 인덱스 약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이건 금과 비트코인 모두의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이런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동시에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연준이 완강하게 긴축 기조를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쉽게 2%대로 안 내려가서 2025년 내내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금과 비트코인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기회비용이 계속 높아집니다. 투자자들은 이자를 주는 자산이 많은데 굳이 변동성 큰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서 횡보하거나 약세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ETF를 통한 기관 유입도 더딜 테고 채굴자들의 생산성도 악화돼서 시장에 매도 압력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한동안 현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고금리 환경이 일반적으로 악재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감소하는 건 비트코인과 비슷합니다. 다만 금에는 특별한 수요층인 중앙은행들이 존재하고 또 지정학적 위험 등의 변수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가 꾸준하다라면 생각만큼 크게 밀리지 않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최고가 경신 같은 강세를 이어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올랐다라는 인식에 따라서 어느 순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면 조정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고금리 고착 시나리오는 금도 비트코인도 모두 주춤한 정체 국면을 시사합니다. 달러 강세도 함께 지속되면서 신흥국 시장이나 알트코인 등 위험도 높은 자산군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조정하며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국채 같은 곳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격화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큰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국 부채 위기, 아니면 중동이나 동아시아의 군사적 충돌, 또는 글로벌 팬데믹 재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공포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리스크 오프 모드가, 그러니까 위험 회피 모드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극심한 불안 속에서 투자자들이 찾는 최후의 안전 피난처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단기간에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나 전쟁 발발 시에 금값이 급등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금이 이미 최고치 부근을 넘어섰는데 지정학 리스크가 더해진다라면 온스당 3,500달러, 4,000달러 돌파도 꿈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은행들은 더 공격적으로 금 비축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도 금과 함께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검증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초기에 비트코인이 주식과 함께 폭락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극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현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충격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동반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각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국면까지 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대안자산으로 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이나 제재로 일부 국가 통화 시스템이 마비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넘어 가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학 위기 국면에서 전통적인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큰 그림은 금은 폭등, 비트코인은 급락 또는 횡보 정도로 대비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비중을 높여 방어하고 비트코인은 긴 호흡으로 접근하거나 급락 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거의 예외 없이 투매 대상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서 상당 기간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들 시나리오가 단독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피벗을 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금과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은 거시 환경에 달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얘기를 잔뜩 했는데 알트코인들이 거의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쯤 반등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는 역대급 저점 구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비트코인 시즌 국면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보통 알트코인 시즌 지표가 이렇게 바닥을 칠 때는 이후에 알트코인들의 반등 계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중반에도 알트 시즌 인덱스가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연말에 알트코인들이 폭등하면서 지수가 80대 후반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사적인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알트코인들이 빛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촉매인데 뭐가 알트코인들의 반전을 이끌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 현재 비트코인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쉬어가거나 횡보하는 구간이 오면 시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 상승 쐐기 패턴 등이 나타나서 하락 전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사이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ETF와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러시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더리움을 지나서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관련 ETF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새로운 SEC 위원장 취임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와 XRP 같은 알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잇따라 출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만약 솔라나와 XRP ETF가 승인될 경우 각각 3천억 달러 내지는 4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도권 편입 모멘텀은 해당 알트코인들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XRP는 오랫동안 이끌어온 SEC와의 소송이 드디어 공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5월 전후 시점에서는 완전 공식 종료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솔라나 역시 이더리움 다음 가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TF 테마에 따른 알트코인들의 부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번 사이클의 알트코인 상승은 과거만큼 광범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알트 시즌은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용성이 없고 투기성만 높은 잡코인들까지 모조리 싹 다 올라버리는 일은 점점 드물어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은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선택적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트코인 투자도 분별력 있게 해야 합니다. 가령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나 실제 활용 사례, 또 커뮤니티가 탄탄한 프로젝트 위주로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알트코인에 힘이 없는 시기지만 오히려 그런 때가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표가 바닥을 찍은 지금 다음 사이클을 조용히 대비하면서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등의 계기가 나타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일찍 레버리지를 크게 베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